탄핵 국면에 대비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국무회의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의총에서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뭐 연합뉴스 사실 연합뉴스 저희가 많이 인용 보도를 하잖아요. 네. 연합뉴스가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긴급 담화문 발표 직전에 네.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그 한덕수 총리가 이 회의에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관심인데 네. 보도를 보면 이 회의에 참석한 이후에 정부청사로 가서 간부들과 비상회의를 했고 2시 반에 한덕수 총리는 퇴청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아마 국회 내에서 계신 분들도 이 국무회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아마 이게 굉장히 절차적으로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게 위헌적이었냐 아니었느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대통령이 계엄령 해제를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국무위원 정족수가 참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해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처럼 당시에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는 측면에서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정민진 기자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정 기자가 취재했을 때는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제 계엄령이 선포되기 전에 이제 실제 이 국무회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총리실도 그렇고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확인을 정확히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덕수 총리의 행보를 보면 대략적으로 유추를 할 수 있는데요. 새벽 동안 이제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제 대책 마련에 나섰던 한덕수 총리가 새벽 2시 반쯤에 퇴청을 했는데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령 해제 담화문이 새벽 4시 25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국무회의가 새벽 4시 30분에 이루어졌거든요. 이런 이 시간대를 보면 이런 국무회의가 있었다라고 좀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 이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총리실과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도 한번 기다려 볼 텐데, 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최고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탄핵 국면을 대비한 지금 민주당의 움직임이 이제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제 상황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지켜보셨습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그러니까 이 계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경고가 됐던 상황 아닙니까? 네. 기본적으로 김건희 씨의 이 문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극단적인 수단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되어 왔고, 사실은 이미 몇 차례의 시도가 있었던 시기를 지나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사실은 좀 충동적으로 그것이 시기 결정이 되고 그것을 실행하는 김영현 국방부 장관 등등이 그것을 무능하게 수행하는 것 때문에 1차 시도가 무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차 시도가 무산됐다라는 말씀은 2차 시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뜻인가요? 기본적으로 그 포고문을 보시면 국회와 야당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한 것에다가 척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합리성이 없는 이러한 계엄을 시작한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애초의 동기와 취지와 배경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기회를 봐서 하려는 그 동기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를 김민석 최고위원께 더 이제 깊게 여쭤보는 이유는 김 최고위원께서 그 전에 이미 이제 계엄령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취지로 여러 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2차 계엄령 선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징후가 포착되는 것들이 있는가, 뭐 의원님 개인적으로 좀 간파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첫째 동기가 그대로 있고 세력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리고 그것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궁지에 지금 이제 미숙한 시도로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상태를 사실은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행동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기에 취할지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굉장히 유동적인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실행 여부까지는 의원님도 어제 그러니까 인지하지는 못하셨던 상태였던 거군요. 저는 사실은 지난 11월 15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부터 역산해서 열흘 정도의 시기에 1차 시도를 하려고 하는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기호 문자 등등이 드러나면서 사실은 그것이 이 사회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그 1차 시기를 놓치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까지 오면서 전국이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 의도하고 기대했던 형국과 달라졌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어젯밤 같은 상황에서 사실은 시도하기는 조금 저는 사실은 어렵지 않았나 보고 이후에 다른 형국을 만들어서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어제 시도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시기 선택에 있어서 충동적이었고 그다음에 실행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아마 그 실행을 준비해 왔던 김영현 국방부 장관 등이 가졌던 미숙함 때문에 결국 무산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여전히 2차, 3차 시도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싹을 확실하게 잘라야 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통령이 회견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말씀 주신 대로 반국가 세력 척결 등이었는데 그 사유가 거대 야당의 이른바 예산 삭감, 또 감사원장 탄핵, 검사들 감사 이런 다소 이제 거대 야당의 횡포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 것이고 그게 원인이다 이렇게 지금 대통령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원인 유발을 초래한 거라고 한다는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계엄이 있었지만은 그야말로 북한 또는 북에서 파견하거나 침투한 소위 어떤 간첩 내지는 그런 용공 세력 그런 반국가 세력이 아니고 국회나 야당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바로 그러한 반국가 세력이라는 개념을 지난번 김영현 장관 임명 전에 제가 충암파에 등장이라고 했던 그 시기 전에 정확하게 8번을 반국가 세력을 그렇게 야당과 국회 그리고 국민 가운데 비판적인 세력을 다 통틀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할 때부터 이것은 반국가 세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계엄이 등장하겠구나라고 봤던 것이고요. 그러한 규정으로 지금 시작하면서 사실은 아주 위헌적, 위법적 저건 사실 계엄령이 아니라 내란이죠. 그런 내란 행위로의 밑자락을 깔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김민석 최고님, 일단 마지막으로 앞으로 민주당 계획은 어떻습니까? 내란에 대해서 내란 시도를 재발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최우선이죠. 지금 국민과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상 상태에 빠져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재시도를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차 시도에 관여됐던 모든 책임자들을 빨리 척결해야 합니다. 어떠한 수사기관들이 나서서 그것을 수사하고 정리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이제 국회도 논의하고 국가가 전체 논의해야 될 문제지만 그것이 최대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대통령이 씻을 수 없는 국민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위헌 위법적 행위를 내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탄핵 절차는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는 한 들어가겠다라는 입장은 이미 밝혔습니다. 이미 국정을 운영하고 맡기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민석 최고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